최근에 블로그 관련 연락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 진행하는 대행사가 있는데 효과가 떨어졌다. 갑자기 문의가 줄었다. 상위 노출이 요즘 잘 안 된다라고요.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었는데요. 최근 들어 효과나 문의가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한 달에 적지 않은 돈을 지불하고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표님 블로그가 선택받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하시면 계속 이런 상황을 마주하실 겁니다. 네이버의 기본 베이스가 바뀌었기 때문이죠. 다른 업체를 찾아보면 상황이 달라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 문제를 인식조차 못하거나 대응조차 하지 못하는 곳들이 넘쳐나고 있기 때문이죠. 이번에 네이버 로직이 업데이트되면서 대행사를 포함한 여러 마케터들은 손을 쓰지 못하고 난리가 난 상황입니다. 당연하게도 AI 포스팅을 복붙하거나 노출 로직도 모르고 지수와 컨텐츠 발행에만 신경 쓴 곳들이 90% 이상이니까요. 저는 예전부터 AI 포스팅과 맥락 없는 컨텐츠 발행에 대해서 경고해 왔습니다. 이제는 통하지 않을 거라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 오히려 빛을 보고 있습니다. 발행하는 글마다 인기글 등록은 물론이고 블로그 탭에서도 상위 노출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왜 저는 가능했을까요? 바로 네이버가 원하는 방향을 계속 준비해왔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로 제가 대행하는 대표님은 이런 상황에서도 매출이 늘고 계시죠. 그래서 블로그는 이제 끝난 거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말했듯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다만 네이버 봇은 이제 아무 글이나 선택하지 않습니다. AI 브리핑과 AI 검색을 도입하고 검색 노출 결과가 바뀌고 현재 이런 상황이 발생된 게 그 증거입니다. 이젠 아무 글이나 사용자에게 노출시키지 않겠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사용자가 원하는 답을 가장 잘 설명하는 컨텐츠를 우선적으로 노출시키겠다는 거죠. 즉, 많이 쓰는 시대는 끝났고 잘 써야 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블로그 효과가 왜 줄었는지에 대한 이유와 앞으로 블로그는 어떻게 써야 하는지 대처 방법까지 모두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는 것만 해도 현 상황에서 살아남는 상위 1%가 되실 겁니다. 블로그 효과가 줄어든 진짜 이유, 가장 큰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로 AI가 만든 글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로직이 변경되기 전에는 검색해보면 딱 봐도 AI 포스팅 것들이 넘쳐났었습니다. AI 포스팅을 그대로 복붙해서 올리는 대행사도 많았고 부업이라고 강의팔이 하는 사람들도 많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너도 나도 단순하게 글을 찍어냈던 겁니다. 아마 경험 한번 해보셨을 겁니다. 당연한 이야기만 길게 늘어놓고 실제로 궁금했던 내용은 도움조차 안 됐던 걸요. 심지어 잘못된 정보도 적지 않았습니다. 한때 논란됐던 건데 독버섯으로 만드는 요리 레시피가 검색 결과로 올라오기도 했죠. 이렇다 보니 사람들의 분노는 쌓여가고 네이버는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잃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지금 블로그 효과가 줄어든 이유입니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이런 글을 계속 상위에 보여줄 이유가 없거든요. 즉,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강수를 둔 겁니다. 네이버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검색 엔진은 사용자가 모르는 게 있을 때 해답을 얻기 위해 사용하는 플랫폼입니다. 즉, 답을 얻을 수 있다는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네이버 역시 사용자 기반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만족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겁니다. 안 그래도 구글에 점유율이 많이 뺏긴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신뢰를 저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검색 품질을 다시 높이기 위해 움직이는 거고요. 최근에 검색 결과를 보면 사용자 검색 의도 기반으로 노출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어떤 의도로 검색했는지를 파악하고 그에 가장 맞는 답을 내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AI로 요약은 물론이고 블로그, 카페, 홈페이지 등 검색 의도와 가장 가까운 답을 우선 노출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 블로그는 블로그대로, 카페는 카페대로 나뉘던 것과는 다른 모습인 거죠. 즉, 이 글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를 예전보다 훨씬 강하게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평가는 더욱 강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평가하나? 말씀드렸듯이 사용자에게 도움되는 글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컨텐츠도 사용자 기준으로 작성되어야 하는 겁니다. 주요 요소는 이렇습니다. 전문성,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인지 판단하는 겁니다. 독창성, 기존 데이터와는 다른 점이 있는지 판단하는 겁니다. 인기도, 사용자가 반응하는 컨텐츠인지 판단하는 겁니다. 예전에도 중요했던 요소들이지만 이번 업데이트 이후는 영향력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한 가지만 충족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흔히 요즘 유행하는 육각형 인간처럼 포스팅도 3가지 요소에 전부 만족할 만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처럼 글자 수 몇 자 이상, 사진 몇 개 이상, 키워드 횟수 몇 개 이상 쓰면 된다는 등의 정형화된 규칙이 크게 먹히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일부 점수에는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전체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는 어려우니까요. 대행사들이 대응하지 못하는 이유, 말씀드린 3가지 요소에서 모두 만족할 만한 컨텐츠를 뽑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신뢰성 있는 정보가 있어도 AI를 뽑은 독창성 없는 글이거나 트래픽 작업으로 인기도를 올릴 수는 있어도 정보성은 없기 때문이죠.
솔직히 그동안 너무 편하게 작업했다고 생각하는데요. AI가 글을 작성해주면 그대로 올리고 리워드나 불법 어뷰징으로 트래픽을 만들고 발행량만 늘려왔으니까요. 여기서 이런 착각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AI가 쓴 글인지 네이버가 어떻게 알겠냐? 여기에 저는 반대로 묻고 싶습니다. 네이버에 등록된 AI 포스팅이 얼마나 될 것 같나요? 네이버 봇이 정말 판단하지 못할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추정조차 되지 않는 어마어마한 양의 AI 포스팅은 이미 등록이 되어 있고 네이버 봇은 이들의 공통점을 충분히 알아챌 수 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만 해도 383만 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데이터를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데 공통된 패턴을 분석해내는 건 절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AI가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문장의 구조나 표현의 방식, 전개 흐름이 있기 때문에 학습하기는 더욱 쉽습니다. 리워드나 불법 트래픽 작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방문한 패턴과 인위적으로 만든 방문 패턴은 결국 차이가 생깁니다. 이런 일정한 행동 패턴 역시 모두 데이터로 남습니다. 결국 변화에 대비하지 않았고 지금까지 먹혔던 기술만 적용해 왔으니 대응하지 못하는 거나 다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운영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대처 방법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AI 의존도를 줄이고 최대한 직접 쓰세요. 저 글 잘 못 쓰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AI를 쓰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초안 잡는 용도 등으로 사용은 하되 본인의 경험, 사례, 생각 등을 직접 말로 풀어서 쓰라는 겁니다. 같은 정보를 전달하더라도 사람의 경험이 들어간 글은 완전히 다른 컨텐츠가 되고 현재 네이버도 직접 쓴 글을 더 높게 평가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주제에 맞는 글만 쓰세요. 특히 블로그 초기일수록 주제에 맞는 글만 쓰시기 바랍니다. 현재 네이버는 신생 블로그도 포스팅 퀄리티가 좋다면 충분히 밀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맛집 내용 썼다가 여행, 투자 내용을 쓴다? 블로그 전문성을 판단하기 애매해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청소업체라면 후기 포스팅은 후기 위주로만 다루고 비용, 업체 소개, 철학 등의 내용은 자제하는 게 좋다는 소리입니다. 셋째, 양질의 정보를 담으세요. 네이버는 사용자 기반 플랫폼이기 때문에 해답을 제공해주는 걸 높게 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에 걸맞는 해답은 필수 요소로 넣어야 합니다. 읽고 나면 궁금증이 해결되도록 실행할 수 있도록 본론에서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고 도움을 주라는 겁니다. 그래야 체류 시간이 길어지고 저장도 하고 공유도 하고 이러면 네이버도 좋아하니까 띄워주는 선순환의 구조가 생기는 겁니다. 넷째, 광고성 표현 및 이모지는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네이버는 홍보성이 있는 글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광고성 표현은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이벤트, 추천, 무료, 최고, 1위, 100%, 강추, 특별, 만족 등과 같은 겁니다. 이모지도 가독성이나 친근하게 보이고자 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하지만 남발하게 되면 스팸으로 인식될 수 있으니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다섯째, 네이버와 사용자 모두 설득해야 합니다. 결국은 네이버와 사용자 둘 다 좋아하는 글을 써야 합니다. 한쪽만 좋아하는 글을 쓰면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예를 들어 사전식 서술이나 기사문을 네이버는 좋아하지만 사용자는 선호하지 않습니다. 친근한 문체나 인터넷 은어들은 사용자가 좋아하겠지만 네이버는 선호하지 않는 겁니다. 둘 사이의 중간 지점을 잘 잡아서 포스팅에 둘 다 설득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한 줄 요약하자면 네이버의 기준이 올라갔습니다. AI 포스팅을 그대로 올리고 단순하게 작업하던 블로그 시대가 끝난 거죠. 그리고 앞으로는 사용자 검색 의도를 얼마나 정확하게 해결하는지가 블로그 성과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될 것입니다. 지금의 변화를 이해하고 방향을 바꾸는 사람은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과거 방식만 고집한다면 문의는 계속 줄어들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젠 잘 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용 잘 참고하셔서 문의를 다시 잘 받으실 수 있도록 극복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항상 도움되는 마케팅 방법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해주시면 빠르게 꿀팁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